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제자리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루 종일 올릴 예정인데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65%나 되더라고요. 이럴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으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은 뭐 반더벤, 솔랑키, 메디슨, 존슨까지 보이면서 일단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8강에 올라갔다고 기뻐하는 이미지를 만든 토트넘 인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흥민 혼자서 오늘 씹어 먹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정말 씹어 먹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 기록상 토트넘에서 오늘 두 골을 넣은 선수는 오더베르였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점 패스를 넣어준 것으로 오더베르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은 메디슨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부수면서 또 기점 패스를 넣어주었고 오더베르가 골을 넣어버리면서 오늘 오더베르가 아마 일단 토트넘에서 공식 MOM에 선언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우승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동료들도 잘해줘야 됩니다. 오늘 오더베르가 실점 장면에서 관여가 되면서 욕먹을 상황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오더베르는 오늘 잘했습니다. 인정해 줍시다. 오더베르 파이팅. 여하튼 오늘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여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서 완전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막았던 센터백이 최하 평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 덕분에 2도움을 기록하면서 8.5점, 그리고 오더베르가 두 골을 넣으면서 8.6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박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 오늘 나와봐라. 손흥민 오늘 최고 활약 인정?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고, 오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키패스를 2개 뿌려주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빅찬스를 2개 만들어줬는데, 일단 솔랑키 잘했습니다. 확실히 마티스 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경기 스탯을 살펴보면 일단 풀타임 출전시켰는데, 풀타임 출전시킨 것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일단 이번 주말 손흥민 선수가 또 잘해주기를 기대해봅시다. 그리고 1도움을 기록했고, 슈팅 5개를 날리면서 박스 왼쪽 측면에서 흥민존에서 슈팅을 막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창출 2번, 그리고 오늘 양팀 통틀어서 드리블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만큼 경기를 찢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 활약을 요약해 드리고, 이제 영국 현지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항복 선언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엔제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짜왔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슈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1분에 이렇게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얼리 크로스를 상대편 키퍼가 간신히 펀칭해 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26분에 미친 이제 질주를 하면서 이제 토트넘에 1대0으로 앞서가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장면이었거든요. 일단 뒤로 패스하는 알크마르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포착하고 달려가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뭐 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미친 질주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가 멈칫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공을 받아내면서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그 패스를 뒤에서 들어오는 오더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오더베르가 슈팅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더베르가 잘 받아먹긴 했지만 만약에 베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넣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더베르 오늘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골이 나오자 손흥민 선수의 미친 헌신과 압박이 골을 만들어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라면서 극찬하는 영국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엔젤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기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엔젤 감독 살려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33번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미친 드리블을 치면서 이렇게 박스 바깥으로 손흥민 존에 들어갔고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 상대의 수비 4명이 반응도 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지만 손흥민 선수의 오늘 폼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7분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부터 상대편 박스까지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달리는 손흥민이었고 일단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1분 손흥민 선수는 정교한 양발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양발 드리블을 치면서 이렇게 수비를 벗겨버리는 손흥민 선수였고, 그리고 나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수비 맞고 굴절되어서 튕겨 나갔는데 이게 저 수비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골이었다. 손흥민 미쳤다. 근데 운이 안 따라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 멋진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는 이제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골을 만들었습니다. 메디슨과 원투 패스를 받고 박스 안으로 들어온 손흥민은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수비 2명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리하게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메디슨이 이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맛있게 받아먹으면서 후반에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기는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일단 오도베르가 하나 실수하면서 일단 오도베르가 베리바리 백패스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버리면서 상대가 알크마르가 슈팅을 넣어버리면서 2대1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경기를 결국 뒤집어 버린 것은 우리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75분에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드립을 치는 액션을 취해주면서 이 수비 2명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펜스가 공간으로 들어갔죠. 스펜스에게 공간으로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공을 패스해준 손흥민 선수였고, 스펜스는 솔랑키에게 패스, 솔랑키가 또 감각적인 실패스로 이렇게 프리하게 있는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오도베르가 또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일단 토트넘이 왠지 끌려가면서 연장 갔다가 승부차기에서 질 각이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또 감각적인 기점 패스로 구해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3골을 창조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떠 먹여주는 선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넣겠죠. 근데 반대편에서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 뭐 존슨 이런 애들이 나와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만들어줬는데 그냥 손흥민 선수가 짜증나서 3골을 그냥 만들어버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했을 때만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고, 원래 손흥민 선수가 뭐 2골을 넣어도 메디슨에게 최고 평점을 주는 영국 기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영국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인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의 이번 경기에 대한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한테 절대로 높은 평점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 2골 넣고 혼자 뭐 이도움에서 사실상 모든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공격했을 때만, 기록했을 때만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는 골드 기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골드 기자는 오늘 경기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비카리오 키퍼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할 일이 많지 않았다. 근데 경기 종료 10분 전에 페럿의 슈팅을 막아냈다. 그리고 중요한 코너킥을 몇 개 처리했다 하면서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포로에게도 7점을 줬는데 전반전에 패스가 다소 불안정했지만 토트넘의 2번째 골을 만드는데 중요한 태클을 성공했다 하면서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반더벤에게 7점을 줬습니다. 로메로에게는 초반에 중요한 태클을 성공시켰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7점. 반더벤에게는 60분 동안 출전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다.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공격을 차단하는 것을 성공했다 라면서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펜스 7점, 파페사르에게도 7점을 줬는데 스펜스에게는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의 크로스로 솔랑키가 살짝 건드려서 오도베르의 2번째 골을 만들었다 하면서 스펜스를 칭찬했고, 그리고 파페사르에게는 경기장을 활발하게 뛰면서 토트넘의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면서 7점을 줬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평점 7점을 다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평점을 알아보면 베리발에게는 평점 8점을 주었습니다. 6번의 역할을 맡으면서 뛰어난 수비력과 패스 능력을 보여주었다.
만약 실수가 없었다면 평점 9점도 가능했을 경기력이었다 라면서 8점을 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메디슨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감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세 번째 골 상황에서도 중원에서 드리블 돌파와 패스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즌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였다 라면서 메디슨이 솔직히 이 정도로 잘했나요? 여하튼 9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골을 넣은 오도베르에게는 당연히 평점 9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침착한 마무리골로 오늘 클럽에서 첫 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에도 기여했고 후반전에 솔랑키의 패스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골을 넣었다 라면서 9점을 주었고 솔랑키에게는 8점을 주었는데요. 오도베르의 첫 골을 침착한 패스로 도왔고 후반전에도 이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공격진의 중요한 터치를 보여주었다 라면서 8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평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점을 주었는데요. 전반전에 완벽한 압박을 통해서 오도베르의 선제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팀의 모든 골 장면에서 관여하면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창조했다 라면서 8점을 주었는데 원래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안 줍니다. 근데 골드 기자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메디슨 9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두 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오도베르에게 9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다는 것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줬다. 그게 골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에게는 6점 비수마 7점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얼마 뛰지 않아서 평점을 매기지 않았는데 존슨의 이제 평만 살펴보겠습니다. 후반전에 교체해서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라면서 그냥 교체용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했다 라면서 6점을 주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한테 최고 평점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한 명의 토트넘 전문 기자 패트릭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평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역시 대표적인 손가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금만 못해도 아주 혹평을 가하는 손가의 대표적인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경기 어떤 평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카리오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후반에 트로이 페럿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리드를 유지하도록 했다 라면서 이제 결정적인 선방을 했지만 비카리오 7점 그리고 포로에게도 7점을 줬는데요. 두 번째 골 장면에서 공을 탈취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정했다 라면서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반더백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아니 8점을 줬습니다. 아까 골드 기자가 7점을 줬죠. 근데 역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로메로에게는 본모스와 경기에서 불안한 복귀전과 달리 오늘 경기에서는 더 공격적이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패스도 뛰어났다 라면서 8점 그리고 반더벤이 들어와서 토트넘의 수비가 확연히 달라졌다. 반더벤이 교체된 후에 알크마르가 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제 반더벤의 존재감이 컸다 라면서 이제 반더벤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스에게도 8점을 줬는데요.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팀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비에서도 적극적이었고 공을 다루는데도 침착했다 라면서 8점을 줬고요. 베리발에게는 최고 평점 9점을 줬습니다. 알크마르 골 장면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그 외에 경기 내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최고 평점 9점을 주었고 이제 파페사르에게는 7점, 메디슨에게는 8점을 줬는데요. 일단 약간 좀 의외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메디슨은 영국 국적이기 때문에 높은 평점을 줘야 되는데 일단 메디슨에게는 8점을 준 이제 댄킬 패트릭 기자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골드 기자는 최고 평점을 줬는데 메디슨이 8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이제 양 기자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골을 넣은 오도베르에게도 9점을 줬습니다. 최고 평점인 9점을 줬는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끈 두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라면서 9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는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라면서 와 지금 패트릭 기자가 오늘 드디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골드 기자는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이 아닌 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오도베르에게 9점을 줬는데, 그래 오도베르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는 게 맞겠죠? 근데 골드 기자는 그러지 않았는데 패트릭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면서, 원래 패트릭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최고 평점을 주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면서 항복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손흥민 미쳤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뭐 다들 흥분 상태시죠. 여튼 그리고 솔랑키에게도 8점, 그리고 아치그레이 6점, 비스마 7점, 브레넌 존슨 6점, 벤 데이비스 6점을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최고 평점을 받았다. 오늘 손흥민 선수 쩔었다. 영국이 항복 선언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일단 경기가 안 풀릴 때 또 이렇게 약간 짜증내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 덕분에 16강에서 탈락할 뻔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면서 오늘 8강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트넘은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8강 상대는 프랑크푸르트와 만나게 되었고, 예상대로 라치오가 이쪽에 올라왔고요. 반대편 사이드를 보면요, 지금 맨유가 오늘 4대1로 이겼나? 그래서 8강에 올라왔고, 여기서는 이제 빌바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라치오는 이탈리아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단단한데, 여하튼 여기 두 팀만 넘어버리면은 준결승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결승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맙시다. 뭐 토트넘 어차피 탈락한다,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국민이 대단결해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